유럽의 실험실에서는 하나의 장미 품종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천 번의 교배와 실패 끝에 단 하나만 남는다는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세계. 그 규칙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기반조차 없던 한 나라가 그 벽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켠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흙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장비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땅에서 피어난 꽃을 만들고 싶다는 믿음 하나뿐이었죠.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언론은 냉소로 일관했고 세상은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끝에서는 포기가 아닌 집념이 피어났고 실패의 더미 위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후 세계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 사장이 정적에 잠기고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한 송이의 향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꽃의 이름 속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단어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KOREA. 그리고 그날 이후 세계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불가능을 현실로 피워낸 걸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꽃이 뭔지 아십니까? 장미입니다. 신품종 하나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리죠. 유럽 최고의 연구소들조차 실패를 반복하는 게 이 분야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불가능에 도전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라고 말이죠. 저는 에드워드 블룸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영국 왕리번 예약회 명예회원으로 25년간 활동해왔습니다. 프랑스 리옹 국제 장미 대회, 벨기에 겐트, 플라워 쇼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30개국 200여 개 품종을 평가했죠. 제 신념은 명확했습니다. 꽃은 감정이 아닌 과학이다. 수치로 증명되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았고 감성적인 평가는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오직 데이터만으로 판단하는 게 제 방식이었죠. 그날도 런던 연구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장미 연구소에서 보내온 최신 통계였는데 신품종 개발 성공률 0.001%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만 번의 교배 시도 중 단 하나만 성공한다는 의미였죠. 로또보다 어렵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교배 실험, 수천 번 반복되는 실패, 이게 장미 개발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프랑스조차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비서가 묘한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코리아 로즈 프로젝트. 한국이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펼치면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장미 신품종을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믿기지 않았죠. 장미는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완벽한 기후, 축적된 기술, 세대를 거쳐 전해진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한국은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기반도 경험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최고 난이도의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으려 했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험 사진이었습니다. 교배 노트의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제 손이 멈췄죠. 교배 비율이 묘하게 정교했거든요. 일반적인 무작위 방식이 아니라 유전자 패턴을 계산한 듯한 체계적 접근이 보였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세밀했습니다. 꽃잎 단면 데이터도 첨부되어 있었는데 세포 구조가 선명하게 촬영된 현미경 사진의 해상도가 놀라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넘기다가 10년간의 실험 기록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실패 횟수 999회, 성공 1회. 999번을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건 연구가 아니라 집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냉소가 서서히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10년이라는 시간, 999번의 실패, 그리고 단 한 번의 성공. 프랑스도 못하는 걸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는 겁니까?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사진 속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십시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한국입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솔직히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마도 과장된 내용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장미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반도의 산맥들이 보였는데 초록빛 산들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 묘하게 낯설면서도 강렬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긴장이 되더군요. 과학자가 긴장한다는 게 우스웠지만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 모든 신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세계적인 장미가 탄생한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그 기업가를 만나러 갔는데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건물이었죠. 유럽의 화려한 연구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기업가였죠.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흙이 깊숙이 배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오랜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영자라기보다는 농부에 가까운 손이었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블룸 박사님.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10년 동안 999번의 실패 끝에 신품종을 만들어냈다는 게 말입니다. 그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면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6년으로 말이죠. 저는 의자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그는 장미축제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장미 문화를 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야산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3,500포기의 장미를 심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수입한 품종들이었죠. 그때는 정말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장미가 만발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그의 목소리에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축제 날이 다가왔고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죠. 장미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후가 유럽 품종들에게는 너무 가혹했던 겁니다. 여름의 폭염, 장마철의 습도, 예측할 수 없는 병충해. 3,500포기 중 대부분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축제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고 그는 막대한 빚만 떠안게 되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상했던 대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장미의 무덤이 맞았던 거죠. 기후도 토양도 모든 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럽 장미를 한국에 심으려 했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땅에 맞는 장미를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실패의 그림자가 아니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우리 땅에 맞는 장미를 만든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가능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의 대답이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과학자인 저에게 가능성은 모든 것의 전제였는데 이 사람은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또 다른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야산 기슭의 작은 농장이었습니다. 낡은 비닐하우스 몇 동이 전부였죠. 여기가 그 시작점입니까? 네, 여기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흙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고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이 모든 게 실험의 흔적입니까? 네, 교배 실험을 1000번 넘게 했습니다. 999번은 실패했죠. 그가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낡은 노트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펼치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실험 기록들, 손으로 그린 꽃잎의 스케치, 실패 원인 분석, 다음 시도를 위한 계획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문에 가까웠죠. 매번 실패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저는 노트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절망스러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피어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의 말투에는 낭만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건 실험실이 아니라 신념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사람은 과학이 아니라 의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장미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존엄을 키우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비닐하우스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왔죠. 이상하게도 제 확신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그 농장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흙냄새, 낡은 실험 노트,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업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궁금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이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연구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메일이었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위트 드레스, 개화 성공. 저는 얼른 메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분홍빛이 도는 아름다운 장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꽃잎의 형태가 완벽했고 색감의 조화가 놀라웠죠.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미의 진짜 가치는 향에 있으니까요. 메일에는 초청장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직접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농장에 서 있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더 늘어났고 시설도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소박했고 유럽의 화려한 연구소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기업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2년 전보다 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위트 드레스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비닐하우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봤습니다. 수십 송이의 분홍빛 장미들이 한꺼번에 피어있는 모습을 말이죠. 스위트 드레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꽃잎의 결을 눈으로 훑었고 색감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향을 맡아보시겠습니까? 기업가가 한 송이를 꺾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장미를 받아들고 천천히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향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제 뇌리에 수많은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정원, 첫사랑과 걷던 봄날의 공원, 케임브리지의 장미정원. 이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이건 계산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통역사가 물었습니다. 이건 감성입니다. 향의 복합 조화가 인간의 감정을 직접 자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향을 맡았습니다. 달콤함과 상큼함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그 뒤로 은은한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화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분자 구조의 조합이 탁월하다는 표현이 맞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향에는 뭔가 더 있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10년 동안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업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자란 장미가 어떤 향을 가져야 할지 계속 상상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데이터가 아니라 꿈으로 장미를 만들어낸 겁니다. 과학이 아니라 신념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바꿔놓은 거죠.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유럽 심사단을 소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고 저는 그들에게 스위트 드레스의 샘플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공식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장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첫 번째 정원용 장미 신품종이었고 모두가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향을 맡는 순간 심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탈리아 심사위원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유럽 감성 그 이상이군요. 프랑스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조화는 처음 경험합니다. 최종 평가가 나왔습니다. 만장일치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장미가 피어났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도 함께. 펜을 놓는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장미를 평가해왔지만 이렇게까지 감동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가 피어난 증거였죠. 스위트 드레스의 성공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의 한 원예 전문지가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장미, 유럽 품종의 복제가 아닌가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이어서 독일과 영국의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계 내부에서도 냉소적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생겨났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재검증을 요구했죠. 수백 년 동안 장미의 본고장으로 자부해온 유럽이 아시아의 신품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25년 경력의 심사위원입니다. 제 판단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제 전문성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가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이죠. 한 달 후, 저는 세 번째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통역사도 다른 심사위원도 없이 오직 저 혼자서 진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빗방울이 굵게 땅을 두드리고 있었고 비닐하우스 천장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저는 우산도 없이 그대로 비닐하우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새는 곳이 있었는지 바닥 한쪽이 젖어 있었고 그들은 흙을 뒤집으며 물을 빼내고 있었죠. 작업복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 연구원이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업을 계속하십시오. 저는 그냥 보겠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명은 물을 퍼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장미 뿌리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노트에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들의 손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상처가 아물지 않은 손가락, 흙이 깊숙이 베어든 손톱. 이건 실험실 연구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가 아니라 집중이 담겨 있었고 포기가 아니라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더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천장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천장 한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이 급히 움직여 그릇을 받쳐놓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한 연구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장미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존엄을 키우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존엄이라고요? 그들에게 장미는 단순히 식물학적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의 증거였고 가능성의 선언이었으며 한 나라가 세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증명이었죠.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비닐하우스, 부족한 장비, 열악한 환경. 유럽의 최첨단 연구소와 비교하면 모든 게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유럽에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유럽 언론 기사들을 꺼내려다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의심과 조롱으로 가득한 그 기사들을 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가 없었죠.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한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확인하러 왔습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이 장미를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의심하십니까? 아니, 이제는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천장을 때리던 빗소리가 제 오만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과학의 순수성, 데이터의 절대성, 그런 것들이 빗물에 녹아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신념을 위해 일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럽 학계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가 움직이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마침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영혼이 과학을 움직이는 걸 처음으로 목격했다. 한국으로부터 다시 소식이 왔습니다.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퍼퓸 에버스케이프. 향에 특화된 품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세계 장미 대회에 출품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세계 장미 대회는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같은 강국들이 자신들의 최고 품종을 들고 나오는 무대였죠. 그곳에서 한국이 과연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집념을 봤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을 목격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심사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각국에서 출품한 장미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고 심사위원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프랑스가 내놓은 품종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붉은 빛깔이 완벽했고 꽃잎의 형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품종 역시 뛰어났습니다. 섬세한 색감 변화가 예술적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퍼퓸 에버스케이프가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시각적으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분홍빛이었고 형태도 다른 품종들에 비해 소박해 보였죠. 몇몇 심사위원들이 스쳐 지나가듯 보고 다른 품종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향 심사 순서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퍼퓸 에버스케이프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향을 맡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저도 다가갔습니다. 꽃을 코 가까이 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심사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향이 코끝을 스치는 게 아니라 제 존재 전체를 감싸는 것 같았죠. 이건 단순한 향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함이 먼저 다가왔고 그 뒤로 상큼함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따뜻한 여운이 길게 남았죠. 각각의 향이 따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이탈리아 심사위원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향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향에는 서사가 있었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었고 각각의 단계가 감정을 끌어냈죠. 10년의 실패, 999번의 좌절, 그리고 마침내 피어난 한 송이. 그 모든 과정이 향 속에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말없이 서 있었죠. 누군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향 부문은 만장일치로 한국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색감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형미 평가에서도 상위권에 올랐죠.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향 부문 1위, 한국. 색감 부문 1위, 한국. 내구성 부문 1위, 한국. 조형미 부문 1위, 한국. 사관왕이었습니다. 세계 장미 대회에서 한 나라가 전 부문을 석권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상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고 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동안 심사위원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종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역사는 피어날 용기를 가진 자들이 쓴다. 펜을 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운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10년의 땀으로 999번의 실패로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이긴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비닐하우스가 떠올랐습니다. 비 새는 천장, 갈라진 손, 그리고 꺼지지 않는 눈빛. 그들이 해냈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걸 해낸 겁니다. 한국의 사관왕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진 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축하 메시지들이 오갔고 언론들도 긍정적인 보도를 내보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형 종묘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이상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최근 아시아권에서 개발된 일부 품종에 대한 유전자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이어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몇몇 업체들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죠. 그들은 한국 장미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루머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장미는 자연 품종이 아니다.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유럽 품종의 유전자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장미의 수입을 보류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음해였습니다. 경쟁에서 진 자들의 질투가 만들어낸 거짓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루머들이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 장미의 수출 계약이 취소되었고 일부 바이어들은 주문을 철회했습니다. 국제원예협회에서 공식 검증을 요구하는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한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투명한 검증 과정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검증단의 일원으로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네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심사위원 3명과 함께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죠. 우리는 한국의 연구소로 직행했고 철저한 검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샘플 채취, DNA 분석, 교배 기록 확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우리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숨기는 것 없이 투명하게 협조했죠. 사흘 동안 계속된 검증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실험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숙소로 돌아갔지만 저는 마지막 샘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리병 속에 보관된 장미의 DNA 샘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저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교배를 통한 순수한 품종 개량이었고
그것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장미가 완전히 정당한 방식으로 개발되었다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죠. 다른 심사위원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고 우리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결백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고서를 국제협회 서버에 업로드하려던 순간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파일이 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업 파일까지 모두 삭제된 걸 확인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일을 지운 겁니다. 저는 급히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컴퓨터에 있던 파일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을 묻으려는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죠. 저는 망설임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제 개인 노트북에 사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들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진실은 감춰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한국의 장미는 유전자 조작품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의 심사위원으로서,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증언합니다. 이 장미는 순수한 교배를 통해 탄생한 자연 품종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진실은 꽃잎처럼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를 건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과학자로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제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의 작은 호텔 회견장에 불과했지만 몇 시간 만에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통신사들이 제 발언을 긴급 속보로 내보냈고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죠. 한국 장미, 조작 아닌 진실로 밝혀지다. 영국 심사위원, 한국 품종의 유전학적 완벽함 증언. 각국의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공개한 검증 데이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장미는 순수한 자연 교배를 통해 탄생한 품종이었고 그 어떤 인위적인 조작도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죠. 서구의 종묘 회사들은 침묵했습니다. 루머를 퍼뜨렸던 기업들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은 겁니다. 반면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한 나라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기술을 넘어선 정신의 승리라고 평가했죠. 심지어 미국의 뉴욕타임스까지 한국 장미 개발 과정을 상세히 다룬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저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안도감과 함께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거짓과 질투가 만들어낸 음해가 무너진 거죠.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일정도 다른 심사위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그 낡은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쫓고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 연구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 모습을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박사님, 오신다는 말씀을.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장미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퍼퓸 에버스케이프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한 송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사님, 연구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신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싶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과학자로 살아오면서 데이터와 이성만을 믿었던 제가 지금 한 송이 장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기업가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사님, 일어나십시오. 이건 저희의 승리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꽃을 사랑한 모든 이들의 승리입니다. 박사님도 그중 한 분이시죠.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자만이 아니라 겸손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천창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 빛이 퍼퓸 에버스케이프의 꽃잎을 비추면서 분홍빛이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선언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농업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건 한 나라의 정신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인간 의지의 승리였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전 세계 각지의 뉴스 채널들이 한국 장미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코리아 블룸스라는 자막이 반복해서 떠올랐고 비닐하우스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면서 보도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과학 위에 정신이 있다는 것을, 데이터 너머에 꿈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꽃으로 피어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저를 바라보며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의 주제는 특별했습니다. 꽃이 국가를 가르칠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한국 장미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퍼퓸 에버스케이프의 아름다운 모습이 강의실을 환하게 비췄죠. 학생들이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은 펜을 들었고 몇몇은 그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이성을 통해 꽃을 해석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감성을 통해 꽃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10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냉소적으로 보고서를 읽던 순간, 낡은 비닐하우스를 처음 본 순간, 999번의 실패 기록을 발견한 순간, 모든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꿈으로 장미를 만들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유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가능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이 조롱했을 때 그들은 침묵으로 답하고 꽃으로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진지한 집중이 담겨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장미 대회 사관왕 수상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장미가 20여 개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 한국이 로열티를 받는 세계 품종 주도국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세상이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의 재배 기술을 도입했고 네덜란드가 한국의 교배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미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제가 본 최고의 연구는 실험실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시설도 풍부한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농원의 풍경이었습니다.
햇살 아래 만발한 붉은 장미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문명을 피워냈습니다. 한 송이의 장미가 한 나라를 피워냈고 이제 그 향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었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전해졌을까? 과학은 중요하지만 과학 너머에 있는 인간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보내온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향기로웠죠. 저는 그 장미를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냉소적이었던 제 모습, 비닐하우스에서 느꼈던 충격, 갈라진 손을 가진 연구원들, 그리고 무릎을 꿇었던 순간.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장미를 연구했지만 한국은 인간을 피워냈다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 색깔이 제 책상 위의 장미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꽃을 분석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장미는 그 어떤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영혼이었다. 세상은 이제 안다. 장미의 본고장은 프랑스가 아니라 꽃을 사랑할 줄 아는 나라, 대한민국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